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 A동은 약 5분 만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백화점이 외부 충격 없이 붕괴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붕괴 몇 시간 전부터 건물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백화점은 영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백화점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대형 종합상가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건물 용도가 상가에서 백화점으로 바뀌고 원래 4층이던 건물 위에 5층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이 증축 요구를 기존 시공사인 우성건설이 위험하다고 거부하자 계약이 끊겼고 이후 삼풍건설 사업이 공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둥과 바닥판은 설계보다 약하게 시공됐고 일부 기둥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려고 훼손했고 증축된 5층은 식당가로 바뀌면서 무거운 주방 설비와 바닥 난방 시설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옥상에 있던 냉각탑 세대도 냉각수까지 합치면 87톤에 달해 건물은 개점 뒤에도 큰 하중과 진동을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냉각탑을 크레인 없이 롤러로 끌어옮기면서 옥상 바닥의 균열과 구조 손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인 끝에 붕괴 당일 새벽 3시쯤에는 천장이 내려앉고 기둥이 천장을 뚫고 올라오는 펀칭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시설팀과 임원진에게 보고가 올라갔지만 건물은 비워지지 않았고 오전 7시 30분쯤 5층 식당에서는 기울어진 바닥과 내려앉은 천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 백화점 측은 5층의 심각한 침하와 균열을 확인하고도 춘원 식당만 휴업시킨 채 건물 전체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오전 내내 4층과 5층 곳곳에서는 진동과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고 천장은 내려앉고 물까지 새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무렵 백화점은 냉각탑 가동과 식당과 가스 공급을 끊고 5층 물품을 옮기기 시작했고 오후 12시 30분쯤에는 5층 대부분 점포와 4층 기금속 코너의 영업만 중단한 채 건물 전체 영업은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기술사는 5층 기둥 균열이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즉시 영업을 멈추고 대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붕괴 위험이 없다는 보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경영진은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4층 천장까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위험이 아래층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제야 4층으로 가는 손님들을 막기만 했을 뿐 대피 조치는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붕괴 조짐을 먼저 본 5층 직원들은 비상계단으로 몰리며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했지만 비상계단과 통로에 쌓여있던 상품과 자재 때문에 사람들은 한꺼번에 막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하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 징후를 가장 늦게 알아차리면서 마지막 대피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후 5시 51분쯤 옥상 하중을 버티지 못한 5층의 뒤틀림이 급격히 커지면서 4층 바닥판이 먼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충격은 바로 아래층으로 이어지면서 4층부터 지하 3층까지 수직 붕괴가 연달아 번졌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붕괴가 시작된 지 약 5분 만에 상풍백화점 A동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뒤에는 5층부터 1층 지분이 겹쳐 쌓이면서 A동 지상층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끝내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A동이 완전히 내려앉은 직후 외형이 남아있던 B동 안도 먼지와 대피 인파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B동 안에서는 비명과 발걸음이 뒤엉킨 채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YTN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 붕괴된 잔해 안에서는 사람들의 소리와 흔적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지상층은 생존 공간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 초기 구조는 지하층을 중심으로 집중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병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까지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됐지만 통합 지휘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구조 초반에는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잔해 안에서 화재까지 나면서 구조대원들은 불을 끄는 일과 수색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수도 단절과 장비 부족까지 겹치면서 초기 진화와 구조 작업은 더 늦어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는 지하 1층 매장과 지하 주차장 부근에서 생존자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 1일에는 지하 3층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고립돼 있던 직원 24명이 한꺼번에 구조됐고, 이후 현장에는 탐지 카메라와 음파 장비, 굴착기까지 들어오면서 구조는 장기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여름 더위와 화재 열기, 좁은 매몰 공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갈수록 더 버거워졌습니다. 장시간 매몰자를 꺼내는 과정에서는 앞좌 증후군 대응과 후송 지연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붕괴 충격이 워낙 커서 시신 훼손이 심했고, 실종자 확인과 수습 작업도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11일째인 7월 9일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매몰돼 있던 최명석이 구조됐고, 7월 11일에는 중앙홀 잔해 아래에 있던 유지환이 사고 13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지하 1층 아동복 매장 부근에서 박승현이 마지막 생존자로 구조되면서 장기 구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 502명, 부상 937명으로 남았습니다. 구조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는 실종자 확인과 신원 확인,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붕괴 현장은 잔해 철거와 유해 수습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통제 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95년 9월 4일 A동 잔해와 중앙홀이 먼저 철거됐고, 남아있던 B동도 1998년 10월 15일 철거가 시작돼 1999년 1월 30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고 부지는 이후 매각과 재개발을 거쳐 2004년 아크로비스타로 바뀌었지만, 위령비가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매연 시민의 숲에 세워지면서 추모 문제는 오래 남았습니다. 수사와 판결에서는 건축계획, 설계 변경,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의 과실이 겹쳐 이번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준 회장과 경영진, 관련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고 뒤 전국적인 안전점검과 재난대응체계 정비가 이어졌고, 삼풍백화점 붕괴는 지금도 안전불감증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